안녕하세요. SSNC 한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재택근무가 생활화되고 있는 이 시절에 보안의 영역이 사내에서가 아닌 사외까지 리모트 환경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세시 보안의 핵심이 될 수 있는 CS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동향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아마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적용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자료들은 또 많이 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용하면서 여러 고민하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문제라던가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던가 또 운영에 되는 조직의 문제나 복잡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시큐리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또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을 적용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이 시큐리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은 CSG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포스포인트의 CSG를 설명을 드릴 건데, 포스포인트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145개국에 160개의 팝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ISO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인증에 대한 체계들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엣지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클라우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 그리고 프라이빗 액세스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포인트의 그 클라우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4가지 구성으로 되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그래서 웹 시큐리티 클라우드 형태로 구성이 되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ASB,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웹격리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고전적으로 계속 적용이 되었던 DLP 영역, 그래서 데이터를 유출을 방지하는 이 4가지 구성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격적인 CSG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최근 들어 거의 작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부터 많은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재택근무에 대한 위험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OS 패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얘기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에 있는 환경에 있어서는 회사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보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굉장히 네트워크 기반의 안전한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기본적으로는 방화벽, IPS, 그 위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월이라든가 또는 프락시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두면서 겹겹이 내부 보안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택근무가 되면서 집으로 가게 되면 단말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사내에 적용했던 여러 가지 보안들이 적용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백신을 최소한의 보안 프로그램으로 백신 정도는 다 설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패턴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또 지속 유지 관리가 되지 않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말들이 사외에서 사내 업무를 하기 위해서 VPN으로 접속하는 이런 환경들을 적용을 할 때 위험에 노출된 단말은 쉽게 악성 코드나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돼서 보안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단말이 다시 내부망으로 접속하게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사내로 퍼질 수 있는 이러한 경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그 온프라미스 형태의 웹 보안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이제 살펴보면 회사 내부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고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구간에 이렇게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를 두게 돼서 내부에 있는 PC가 외부로 접속할 때는 이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내용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을 하면서 이 단말이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사내에 안전한 그 영역이 아닌 사외에 안전하지 않은 영역으로부터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되는 이 단말에 대한 어떤 안전한 장치들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그 클라우드 기반의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를 통하게 되면 사내에 있거나 사외에 있거나 이 게이트웨이를, 클라우드 기반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로 접속되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나 사외나 같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부 유저가 굉장히 많다거나 이런 환경에서는 속도 문제를 우려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내에서는 온프라미스 환경의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재택근무나 이렇게 회사 밖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게이트웨이를 통과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간에는 정책 동기화를 통해서 한쪽에 정책을 주게 되면 다 같은 정책으로 유지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구성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포스포인트에서는 포스포인트 웹 시큐리티라고 하는 제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포인트 웹 시큐리티의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단말이 접속하는, 외부로 접속하는 웹 트래픽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통신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차단하거나 하는 이런 정책들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웹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시큐어 웹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웹을 접속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통제나 또는 관리나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SSL 디크립션을 해야 되는 HTTPS 프로토콜을 분석해서 HTTPS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SSL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게 되고, 사용자가 접속하는 이 사이트들에 대해서 비연부 사이트의 통제라든가 또는 악성 사이트에 대한 접속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연부 사이트 차단이나 또는 유해 사이트 차단이나 또는 웹 프락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외부로 접속되는 구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고 보면 최근에 또 기사에 많이 올라오는 여러 해킹 사고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초기 진입으로는 피싱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유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이메일로 어떤 사용자들에게 악성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악성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접속하게 되면 대부분은 웹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웹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보안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보안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록히드 마틴에서 정의한 악성 코드가 감염돼서 내부에 공격이 되는 사이버 킬체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에서는 이러한 7단계에 의해서 사용자가 감염이 되고 침해당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악의적인 행위에 노출돼서 그 악의적인 행위가 성공하는 데까지의 단계를 7단계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다 웹을 통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어떤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사용자들한테 유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오게 되면 사용자가 클릭하는 순간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서 넘어가게 되고, 그 해당 사이트로부터 악성 코드들이나 익스플로이트 같은 게 내려오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PC를 감염시키는 드로퍼 파일이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이 PC가 침해가 당하게 되면 CNC 통신이나 여러 가지 그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대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피해를 내부적으로 입히게 된다던가 또는 정보가 유출이 된다던가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다 대부분 웹이라는 프로토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구간의 단계별로 안정성을 체크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웹 접속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능형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악성 사이트를 판별하고 악성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허니팟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에 수억 개 이상의 수집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과도 MOU가 돼 있어서 매일매일 무수히 많이 올라오는 페이스북의 모든 링크에 대한 안정성을 포스포인트에서 검사를 하는 이런 MOU 체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일당 50억 개 되는 웹이나 메일, 그리고 여러 개, 수백만 개 파일을 매일 분석해서 수많은 사이트들은 안정성 검증과 그리고 악성 사이트에 대한 수집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악성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로데이 공격을 방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UL 사이트로 15분 간격으로 업데이트하는 이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접속하게 되는 여러 경로에 있어서 저희가 어드밴스드 클래시픽 엔진이라고 하는 이 엔진을 통해서 위험도를 측정을 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을 접속하는 데 있어서의 그 첫 번째 보면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접속하는 순간부터 리얼타임으로 그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데이 어택이 될 수 있는 이런 목적지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분리를 해서 악성 사이트라고 접속되는 목적지에 대해서는 아예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실시간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접속해서 사용자가 페이로드 받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사를 해서 그 컨텐츠 안에 리다이렉트나 또는 난독화 코드나 또는 악성 스크립트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세션을 통해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 전송되는 데이터가 그 불필요한 내용인지 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URL에 대한 즉각적인 실시간적인 그 지능형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목적지가 생성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접속하는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이 어떤 컨텐츠들을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스코어링 기법을 통해서 안전한지를 판단을 하고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보완한다고 하면 웹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악성 행위의 유무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샌드박싱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전차를 같이 병행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병합해서 실시간 지능형 위협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포스포인트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온프라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또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접속되는 사내가 아닌 사외에서 접속되는 환경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DLP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적용하면서 외부로 접속되는 구간에 있어서 정보가 유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캐스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국내에도 5365라던가 5365의 팀즈라던가 또는 뭐 세일즈포스라던가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사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 또는 업무 협업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보들이 올라가는 이런 과정 중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올라가는지 또는 어떠한 정보들이 올라가는 정보들의 악성적인 부분들은 없는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위험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하는 캐스비라고 하는 장치를 두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준수를 본다던가, 또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한다던가, 또는 올라가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악성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파일들이 업로드되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재배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위협 방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DLP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에서 또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이 다이렉트로 클라우드를 사용했다고 하면 중간에 이런 브로커를 통해서 내부적인 보안 체계들이 좀 더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듈이 캐스비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스비를 구성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내에서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내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접속되는 부분들의 트래픽을 포워딩 형태로 사용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의 특장점은 또 하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도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지급된 디바이스도 사용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포스포인트 캐스비를 통해서 보안 체계를 받은 다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버스 방식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PI 방식이 있는데요. 해당 클라우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API를 연동을 해서 실제 클라우드에 들어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들을 1, 2, 3번에 대한 구성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체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캐스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정책들을 가져가고 또 관리 체계들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누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육하 원칙에 따른 정책들을 가지고 복합적인 정책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웹격리라고 하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악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이트 접속이라던가 연결되는 부분들을 막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웹격리라고 하는 컨셉들을 우선 먼저 살펴보게 되면,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목적지를 접속을 할 때 실제로 그 목적지에 대한 모든 컨텐츠들이 안전한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는 목적지에 접속을 하게 되지만 중간에 웹격리하는 엔진이 그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되어서 실제로 모든 컨텐츠가 사용자 PC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게이트웨이까지만 컨텐츠가 내려오게 되고, 실제로 게이트웨이와 그 다음에 유저 간에는 렌더링한 화면만 볼 수 있게 하는 형태로 하는 부분이 웹격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로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웹을 통해서 접속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싱이라든가 악성코드 감염 경로를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그 문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컨텐츠가 실제로 사용자 PC에 내려와서 모든 코드가 실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리모트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RBI를 사용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그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원본 소스가 다 내려오지 않고 렌더링된 화면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성 코드가 실제 사용자 단말까지 내려오는 것을 막게 되고, 그리고 사용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웹을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다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하게 되면, 원격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속도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리고 또는 이 중간에 이제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은 시스템에 대한 성능에 대한 문제, 또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구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좀 방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포인트가 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과 결합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이트에 대한 판단을 포스포인트가 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한 이후에 안전한 사이트는 사용자가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이트, 포스포인트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격리를 한 이후에 사용자 단말에는 화면만 보여주게 되고 실질적인 컨텐츠가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공 사이트라던가 또는 뱅킹 사이트라던가 또는 뭐 여러 사이트를 접속을 할 때 해당 사이트에서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나 뭐 이런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사이트를 아이솔레이션 시키게 되면 뭐 인증서를 가지고 통신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특정 컴포넌트가 내려와야 되는 환경에서 구동이 되지 않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관리자가 일일이 찾아내서 다 예외 처리해 줘야 되는 일들이 운영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한 사이트는 허용을 하고 위험한 사이트에만 적용하게 되면 이 아이솔레이션 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것도 가볍게 가져갈 수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의 편리성도 보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사이트 접속할 때는 그전과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성 때문에 웹 시큐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와 그리고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리모트 브라우저를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런 웹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 물론 클라우드를 포함한 온프레미스 형태나 클라우드 베이스의 웹 시큐리티를 구성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을 하고, HTTPS에 대한 프로토콜이 아닌 HTTP뿐만이 아닌 HTTPS에 대한 프로토콜까지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통제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페이로드 되는 모든 컨텐츠와 파일들을 분석을 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되는 모든 섀도우 IT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같이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웹 격리를 통해서 그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의 편의성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환경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웹 격리를 한다고 하면 뭐 가능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성능의 이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포스포인트 본사에서는요, 사이버 INC라고 하는 웹 격리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이버 INC사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RBI에 대해서 세시에 대한 일부의 하나의 영역으로 향후에는 완벽한 통합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사이버 INC사 같은 경우는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강력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과 같이 연동이 돼서 원격 브라우저에서 렌더링하고 사용자에게 전송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DLP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DLP라고 하면 뭐 고전적으로 워낙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DLP 기능에 있어서 포스포인트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드립 DLP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DLP 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폴리시를 줄 때 이러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크게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개인정보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DLP 정책들을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정보가 5건 이상 나가는 경우에는 차단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건이 통제된다는 걸 알고 악의적으로 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사용자에게는 4개를 보내게 되면 탐지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시간 간격을 두고 4개에 대한 그 전송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하루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DLP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인정보에 대한 과다 유출이라고 판단해서 탐지하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호스포인트의 드립 DLP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또는 일정 일자 동안 유출되는 정보 건수에 대한 누적치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트랜잭션에 발생하는 정보 유출 건이 아닌 한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채널에, 여러 목적지에, 여러 타입으로 가는 부분들을 누적으로 통계를 내서 통합해서 정책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느리게 이동되는 데이터에 대한 통제도 같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포인트의 DLP의 강점 중에 하나는 DLP 정책을 줄 때 무조건적인 DLP 정책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큐어 웹 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포스포인트의 웹 시큐리티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 정보들, 그래서 URL 정보들이라고 있죠. URL이나 이런 정보들을 참고를 해서 이 URL 정보들은 URL 개별적으로 또는 160개 가까운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나가는 목적지에 맞춰서 DLP 정책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의료정보라든가 금융사이트라든가 또는 공공사이트라든가 개인정보 사용자가 접속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 접속해서 특정 파일을 업로드해야 된다던가 이런 업무를 해야 되면 DLP로 모든 정보들을 다 차단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허용을 해줘야 되면 해당 사이트별로 찾아서 일일이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버넌스 사이트다, 뱅킹 사이트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체계로 놓게 되면 DLP 관점에서 어떤 특정 사이트 사이즈 이상의 파일까지는 허용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매번 건건이 어떤 예외 요청사항을 받아서 일일이 예외 처리되는 업무를 줄이게 되고 사용자들은 이런 합당한 접속에 의해서 합당한 업무 처리, 일 처리, 개인적인 업무 처리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손쉬운 운영과 또 효율적인 운영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기반의 DLP 정책을 주는 부분들이 실제로 DLP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기반의 정책을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접속되는 목표 IP가 DLP 관점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목표 IP가 어디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가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보통은 정보 유출이 되는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보통은 CNCC 사이트를 통해서 외부의 악성 사이트로 접속이 되면서 정보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포스포인트의 웹 시큐리티 관점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사이트가 아닌 알려지지 않은 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목적지로 어떠한 데이터가 나가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 없이 무조건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정책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목적지에 따른 DLP 정책을 같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확인하고 어떤 DLP 정책을 준다고 하면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한 침해로 인해서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거의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핑거프린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내에서 또는 기업에서 기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서들을 핑거프린팅을 떠놓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 부분적으로 발췌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경로로 유출이 된다고 하면 그 매칭률을 가지고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단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핑거프린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페이지에 대한 문서라 하더라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일치율이 어느 퍼센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가 나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차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문서들을 전체를 내보내지 않고 부분 발췌해서 다른 문서에 삽입해서 보내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드립 DLP에 대한 부분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성립이 됐을 때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분단이나 시간 단위나 일 단위로 어떠한 양만큼의 데이터가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한다거나 또는 오디트를 한다거나 알림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연한 DLP 정책이 안전한 웹사이트 접속과 함께 더불어서 사용자의 정보 유출이 통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OCR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OCR 기능은 이러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정보를 유출할 때 텍스트로 넣게 되면 DLP 기능에서 차단되고 감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캡처를 뜬다거나 또 이미지를 변환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OCR 엔진을 통해서 문자로 추출하고 이런 부분이 기존의 DLP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OCR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DLP 관점에서는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가지 그 CSG라고 하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 큰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시큐리티 부분인데 CSG를 적용하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그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우려하는 가장 첫 번째의 또 보안 요소는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연한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같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내의 여러 가지 안전한 장치들을 보완했던 내용들이 사회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구성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 업무의 생산성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자 단말이 외부로 나가면서 여러 악성 코드로부터 침해받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이러한 환경들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내부의 정보나 또는 내부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악성 코드를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포스포인트의 글로벌 인텔리전스 정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반영하면서 기업이나 또는 기관의 보안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연한 환경, 온프레미스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또는 클라이언트까지 접목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구성까지 포함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로 해서 CSG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 저희가 이제 여러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재택근무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환경 이렇게 달라지는 환경에 있어서의 보안 위협 또는 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보다 관심 있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사용자에 대한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인사이드 스레트, 내부자에 대한 위협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모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내이든 또는 외부이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는지, 클립보드로 어떤 데이터 카피가 되는지, 이메일로 주고받는 데이터가 어떤 내용들이 주고받는지, 또는 어떤 파일들이 이동하거나 사용되거나 오픈되는지,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되는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로그인을 하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출력을 언제 하고 출력하는 내용이 뭔지,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리고 접속하는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컨텐츠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활동들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위협이라고 간주되는 어떤 기준치들을 가지고
행위들을 포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코어링을 통해서 사용자가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감지되는 순간에 그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증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용자가 사내에 있거나 또는 외부에 있거나 동일한 형태대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의 단말에 대한 어떤 행위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보고 이 채널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위험한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운영자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사내에 구축되거나 또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되면서 이러한 정보들이 다 통합돼서 관리가 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좀 보면 사용자의 모든 행위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위험한 행위다라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사용자가 하는 행위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출력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력을 많이 하게 되는 행위를 한다던가 평상시에는 DRM에 대한 복구화를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DRM 복구화를 많이 하는 행위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용자에 대한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을 스코어링하고 점수화시켜서 위험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사용자들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일일이 모든 로그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용자들을 쉽게 발견을 하고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증적 데이터를 남겨서 포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본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용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는 신뢰관계에 의해서 업무를 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사용자가 활동하는 행위들을 대해서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분의 보안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CSG 부분과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각각의 기업과 기관이 보다 나은 보안 체계를 가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